여기서 남자분들의 이야기도 이제 영식님이 영호에게 어땠냐고 물어봅니다. 영호는 이제 되게 재밌었고 정숙님 진짜 웃기다라고 말하지만 실은 머릿속에는 현숙에 대한 생각이 지금 아직 있죠. 현숙과 만나보고 싶다. 자기가 막 몸써가면서 똑같이 흉내내면서 한다. 그러면서 이제 영식님 어땠냐고 상철님 왜 물어보겠어. 내 마음속에 잠깐 한때 사랑했던 그녀, 한때 마음속으로 결혼하고 이세까지 다 봤었던 그녀죠. 옥순 씨가 나를 선택해 줬었잖아요. 그랬다가 육순인 걸 깨닫고 이제 마음을 정리를 했었단 말이죠. 그렇게 이제 그랬던 그녀가 선택한 영식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어땠냐고 궁금하겠지. 옥순 씨와는 공통점 대결을 했었죠. 우리가 그날 본 순서대로 대화가 흘러가네요. 영식 씨도 뭐 요식업에서 일도 해봤고 자기도 요리를 좋아하니까 공감대가 많이 형성됐다. 근데 사랑꾼인 광수는 그런 거에서 지고 싶지 않잖아. 공통점? 제가 제일 많았을걸요? 사랑? 제가 제일 많이 할걸요? 사랑, 나야말로 진정한 사랑을 하고 있는데 나도 오늘 좋았던 게 뭐냐면 취미라든가 공통점이 너무나 많았다. 우리만큼 지금 잘 맞을 수 없을걸? 그러니까 이제 상철 씨가 아우 다들 이렇게 데이트만 나갔다 오면 다들 좋아서 어떡해. 지금 나는 그렇게 좋지는 않은 인터뷰에서는 좋다고 말했지만 상철 씨는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었다는 스스로도 알고 있는 거지. 그래서 지금까지는 서로가 어쨌건 이성이 겹치지 않으니까 화기애애하지만 내부적으로는 겹쳐 있지 벌써. 영호는 현숙에 관심이 있고 현숙은 영수를 좋아하고 영호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관심은 있는 상황이니까 그게 이제 과연 어떻게 올라갈지 이제 영호 씨가 그 화기애애함을 본격적으로 이제 깨려는 시작을 합니다. 현숙님에게 슬슬 이제 대화를 시도하는 거예요. 정숙과 옆에 앉았음에도 현숙 씨에게 계속 질문을 하거든요. 아마 이런 것들을 보고 정숙 씨가 영수와 조금 대화를 시작하는 것 같기도 해. 영호 씨는 현숙님한테 뭐 어땠냐 재밌었냐 라고 하니까 현숙 씨는 재밌었다. 근데 또 그러면서 이제 얼마나 우리 재밌었죠 이렇게 슬쩍 영수에게 바톤을 넘기죠. 그러니까 정숙님도 얘가 지금 내 옆에 앉아가지고 자꾸 현숙 얘기만 하니까 조금 아마 속으로는 조금 짜증났을 거야. 그래서 뭐 순자님 있었는데도 또 골랐던 거 그거 알고 있었냐. 그래서 뭐 그냥 내가 현숙에 대한 느낌으로 그냥 1대 2여도 뭐 상관없지 않느냐 이렇게 된 거지. 근데 현숙 씨는 인터뷰했던 대로 솔직하게 가야 되니까 이러면서 영수를 슬쩍 보거든요. 근데 영수 씨는 또 그걸 뒤집는 사람들. 그게 이제 영숙 얘기죠. 영숙 씨는 어쨌건 나를 선택했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여기서 하고 영숙을 언급한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건 그렇게 뒤집는 사람들도 있죠. 그리고 뒤집는 사람은 여기 있죠. 그리고 여기 지금 잠든 공주님이 계시고요. 그러면서 뭐 손풍기 보여줬냐 그런 거 이제 물어보는 거지. 근데 영자님이 확실히 조금 그런 체력이 좀 휴식이 많이 필요한 체력 같아요. 휴식이 많이 필요한 체력 같고, 그러니까 광수님이 이런 거를 좀 센스 있게 캐치를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런 분의 센스가 막 있는 건 아니니까 왜 이렇게 얼굴이 시큰둥하냐고? 순자한테 근데 순자 씨가 뭐 얼굴이 딱히 시큰둥했을까? 그냥 피곤해서 그랬다는 거지. 손풍기 그거 보면 2시간 피로 잊히는 거 아니야? 이게 아니 이렇게까지 생각한 사람이 상철에게 가가지고 피로를 쌓고 왔네? 아니 그러니까 이 말도 그거잖아. 아니 나는 상철과 데이트를 했으니까 피로하지만 너는 손풍기 봤으니까 피로가 쉽게 하다는 거 아니야? 지금 영숙 머릿속에 영수는 피로회복제, 상철은 피로 누적제 이렇게 돼 있는 상태인 거지. 계속해서 여기서 이제 영수 아리 모음이라고 여기서도 지금 아리라고 표현을 쓰고 있죠. 그러면서 뭐 2개 달라고 하면 해주셔. 이게 이렇게 하면서 이게 매몰 비용만 올라가고 있는 거거든. 이게 영숙 씨가 영수에 대한 환상만 자꾸 커지는 거야 이렇게 되면. 내가 그냥 마주하고 대화를 하면서 뭔가를 하면 몰라도 이렇게 환상을 막 키워간 사람에 대한 목마름이 커진 상태에서 이 사람하고 대화를 해버리니까 막 옮길 수도 있어요. 뭐든 다 할 수 있어요. 막 그렇게 또 나오는 거야. 그럼 나도 해달라고 해야겠다. 그래서 그렇게 두 사람도 이 술자리에 합류를 합니다. 순자와 영숙이 이렇게 영숙 씨는 지금 영수 옆으로 앉죠. 이제 영숙 씨는 이제라도 왜냐면 이제 상철과 데이트가 만족스럽지 않았거든. 물론 뭐 거기서 상철과 잘 맞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원하지 않는 사람과 데이트를 했다 보니 그러니까 여기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출발을 하죠. 영숙 씨가 다른 사람하고 지금 대화를 거의 안 하고 이제 영수와 뭔가를 하려고 시작으로 막 좀 더 붙어서 얘기를 하려고 하고 그러면서 아니 이런 단어들도 상당히 그런 안티 영숙 같은 느낌이 들어. 물론 호시탐탐이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는 아닌데 대화의 틈을 엿본다라고 있는 이미 옆에 앉아서 얘기를 잘하고 있는 사람에게 약간 호시탐탐 엿본다 이렇게 되니까 살짝 그 자막이 영숙 안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조금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순자와 영호 씨가 대화를 하는데 영호 씨가 그 정도로 멋있어 저 오빠? 그 말은 지금 영호 씨가 현숙을 염두에 두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건 현숙을 경쟁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영수에 대해서 신경을 좀 쓰는 걸 거예요. 아, 저 오빠 뭐 9살 차이도 안 느껴지고 그러니까 영호 씨가 영수를 살짝 까내려. 장난스럽게 애 같아? 순자는 그걸 받아들이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자리가 비는데 이때 영호 씨가 영수에게 순자 옆으로 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호 씨 입장에서는 지금 영수가 순자와 러브라인이 형성되는 게 가장 좋지. 왜냐면 영수가 영숙과 뭐 어느 정도일지까지는 뭐 알긴 알아요. 모르진 않아. 왜냐면 영숙 씨가 상철에게 갔을 때 영수에게 막 얘기했거든. 영숙, 상철 막 이러면서 얘기했거든. 영수가 알거든? 알어 라고 그냥 그랬었잖아요. 그 선택을 할 때, 전에 데이트할 때. 그러니까 영숙도 물론 있지만 지금 어쨌건 순자와 데이트를 했으니까 순자와 더 가깝게 해주고 싶은 거지. 그래야 현숙 씨가 영수와 연결고리가 끊어지니까 현숙을 좀 독점하려는 계산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영호 씨는 머리를 많이 쓰는 타입이거든. 이게 보면 정숙 씨랑 할 때도 그 나름의 어떤 계산들이 있었을 거라는 게 이제 보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막 그러니까 영숙 씨 입장에서는 아씨 뭐 좀 해보려고 하는데 영호 씨가 이대로 그냥 영숙과 영수를 대화하게 놔뒀어도 뭐 본인 입장에서 나쁘지 않았을 텐데 실은 그게 더 나았어. 왜냐면 영숙이 더 강력한 현숙 입장에서 그건 경쟁자였는데 영호가 보기에는 어쨌건 이날 데이트를 순자와 영수를 좀 연결하려고 했던 거지. 이런 자막도 실은 좀 뼈가 있네요. 볼 때는 그냥 넘어갔었는데 어쨌건 영호의 그런 계책이 자리만 뺏겼어. 괜히 영숙 먹고 자리만 멀어졌잖아. 이미 자리가 멀어진 입장에서는 그래도 순자 옆으로 오는 게 나니까 순자 옆으로 와가지고 영호의 뜻대로 됐죠. 영숙 씨 표정이 벌써 바뀌었어. 그러면서 영숙 씨 어디 갔죠? 그래서 영숙 씨가 지금 보면 제작진한테 좀 찍혀 있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옥순이 영숙님 앞에 섰을 때 심장 내려놓는 줄 알았다. 이러면서 옥순이 영수 앞에까지 왔다 갔거든. 그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영호 씨는 그렇게 영호 씨 원하는 대로 실은 순자와 영수를 앉혔지만 영수는 노련하게 또 현숙을 불러내서 대화를 시작을 합니다. 영수님 대화를 가는 거라고 지금 영숙님 듣고 있는데 지금 영숙님이 좀 마음이 좀 상한 것 같으니까 상철은 상한 것 같으니까까지 알았을까? 근데 어쨌건 영수랑 대화할 뻔했는데 조금 시무룩해진 정도는 캐치를 했겠지? 어쨌건 상철 입장에서는 그래서 좀 영숙님을 대화에 끌어들이고 영숙님 기분 좋게 하려는 의도였을 거야. 영숙과 데이트했고 그때 남자친구 진국이라고 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영숙은 그 입 좀 제발 좀 이렇게 되는 거지. 상철은 저게 그러니까 나름 선의해서 하는 말이야. 지금 영숙이 지금 살짝 좀 소외가 된 것 같으니까 같이 대화의 장으로 끌어들이고 뭐 이렇게 이런 재밌는 일이 있었어 라고 하면서 같이 티키타카도 하고 사람들하고 영숙과도 뭐 어울리고 그런 말 그대로 화두를 던진 건데 영숙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지 나 벌써 남자친구야? 이렇게 그러니까 영숙 씨는 그게 이제 여자 출연자들 사이에서도 벌써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지금 옥순 순자는 이미 들었잖아요. 영숙한테 그 말이 불쾌했다고. 근데 상철이 이 말을 하는 걸 들으면 뭐 원래 가능성은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순자나 옥순이나 지금 상철에 대해서는 이 사람 눈치 없네 이렇게 생각이 돼버리겠지. 영숙은 그렇잖아도 오늘 그게 불편했다고 본인도 그걸 명분으로 세웠는데 저런 말을 들으면 더더욱 그런 상철에 대해서 상처를 싫어할 명분이 생기는 거지. 지금 봤는데 이 옆에 이게 욕조가 있네. 뭐. 어쨌건 현숙 씨와 대화가 시작이 됩니다. 이 둘도 이제 굉장히 반가웠다. 자기소개나 이런 거 들으면서 대화가 순자와 현숙 대화를 굳이 뭐 보자면 현숙 씨랑 대화할 때 그 영수 씨의 자세가 훨씬 더 앞으로 쏠려 있는 시간들이 많아. 물론 뭐 편집된 걸로 보다 보니까 뭐 이게 딱 정확히 구분하긴 참 어려운데 제작진들이 조금 현숙에 대해서 그런 좀 부정적인 자막들을 많이 쓰는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어쨌든 우리는 그래도 이거 너무 과한 자막에다가 나름 찍긴 찍잖아. 그래서 어쨌건 영수 씨가 그러니까 순자 씨랑 대화를 할 때도 이렇게 몸으로 앞으로 해가지고 대화를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래도 현숙 씨랑은 거의 대화 초반부터 앞으로 쏠려가지고 얘기를 하더라고. 제작진이 하라는 대로 안 해서 뭐 제작진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겠지. 그래서 이 둘도 뭐 자전거, 수영 이런 게 이제 서로 좋아하고 지금 보면 영수의 자세 자체가 상당히 관심 있는 자세죠. 좀 상대에게 많이 가고 더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듣고자 하는. 오늘 첫 데이트에서 뽑았던 사람이 우리 중에 있냐? 현숙은 나이긴 했어라고 묻는 거죠. 나에 대해서 마음이 있긴 있었냐? 근데 있다. 현숙도 저도 있어요. 근데 아시겠네요. 현숙도 뚝딱대죠. 현숙도 그렇게 막 노련한 사람은 아니지. 이게 그냥 비주얼만 보면 이게 곰과 뭐라고 해야 될까? 현숙은 무슨 동물이랑 비유할 수 있을까요? 어쨌건 뭐 이쪽이 곰 같은데 현숙 쪽이 영수님이 현숙님한테 마음이 큰 것 같아요.
많이 또 데이트를 하면서 또 커진 것 같아. 현숙님이 재치 있고 그리고 좀 의외로 순수한 면이 있거든. 그래서 영수 씨는 현숙과 영숙을 언급을 했었죠. 순수한 기린. 그러니까 이미지로는 기린이 맞는 것 같기도 하네요. 영수가 여기서도 확실하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질문을 하는 것도 딱 쿨하게 일에 열정적인 것 같으니까 혹시 딩크족이고 이럴 수도 있지 않을까? 그냥 이게 본인이 크게 막 주저하지 않으면서 물어보니까 듣는 사람도 그렇게 부담 없이 그냥 대답하는 거야. 그래서 혹시 딩크족이 이럴 수도 있지 않을까? 나는 반반 입장도 아니고 딩크족이 전혀 아니다. 그냥 이거는 양보할 수 없는 선인 거죠. 영수 입장에서는. 영수 입장에서 양보할 수 없는 선이니까 그냥 그거를 정확하게 얘기를 해가지고 나는 이렇다. 너는 어떠냐? 라고 물어보는 거지. 그래서 그거에 대한 생각을 듣고 싶었고 현숙은 나는 딩크족 아니다. 나는 딩크족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게 일을 내가 열심히 하는 것도 결국은 내가 가정을 화목하게 하기 위함인 거지. 결혼해서 불임이면 뭐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지. 그러면 뭐 둘이서 행복하게 사는 거지. 그래서 결혼이란 아이를 낳아서 가정을 꾸린다. 변함없는 목표. 그러니까 현숙 씨는 기본적으로 바른 길을 걷는데 그거를 누구보다 치열하게 걷고 좀 이상주의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이상주의자이기 때문에 가정에 대해서도 나름 이상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을 거야. 그래서 딩크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이제 저번에 말을 했던 거고 현숙의 1, 2순위 우리는 이제는 알고 있지. 그게 이제 영호야, 영호. 이렇게 생각해보면 현숙 씨도 2순위는 없었던 거나 다름없는 거죠. 뭐 나머지 2순위는 뭐 크게 의미가 없었던 건데 영호 씨의 자기소개를 보고 2순위가 생긴 거예요. 그랬다고 봐야죠. 물론 뭐 그러니까 배제하는 소거를 한 사람은 있었겠지만 그래서 이런 솔직한 대화는 굉장히 좋죠. 어쨌건 이런 부분에서도. 그래서 영호님 알아볼 거면 좀 빠르게 알아봐라. 어차피 거기 알아봐야 제가 더 낫지 않을까. 현숙 씨는 되게 여유로 있어 보이고 매력 있어 보인다. 현숙, 소거남, 영철이. 그렇지. 영철 씨가 현숙 씨한테 꽃을 줬었나요? 일단 그런 오지 여행이라는 삶의 방식 자체가 아니 지금 일하기도 바쁘고 주말에도 자기가 일하는 거 고민하고 다음날 출근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더 자기가 훨씬 더 훌륭한 그 일을 할까? 일을 얼마나 더 이 회사에 기여할까? 이거를 쉬는 시간에도 고민하고 성찰해야지 지금 오지 여행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게 이제 현숙 씨 생각이잖아요. 현숙 씨의 생각은 이제 그렇죠. 근데 영철 씨는 이제 소거가 됐을 가능성이 있겠죠. 영수의 폭스 모먼트라고 하는데 영수 씨가 되게 그 칼 같은 면도 있고 그리고 노련한 면도 있지. 그래서 내일은 영어 선택할 거냐? 왜냐면 나 짜장면 먹을 준비는 해야 되니까. 이게 지금 영숙 씨와 대화를 하기 전이어서 현숙 씨가 아니면 나는 뭐 의미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뒤에서 영숙과 대화를 하면서 영숙과 내가 지금 기회가 사라진 건 아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어쨌건 두 사람을 놓고 이제 선택을 저울질하죠. 근데 이것만 보면 어쨌건 영수 씨는 현숙에게 마음이 그래도 꽤 크구나. 왜냐면 영수 씨가 기본적으로 플러팅을 장착한 사람은 맞는데 말을 막 그렇게 허투루 하는 사람은 아니거든. 그러니까 순자 입장에서 보면 영수가 조금 유혹적으로 말한 건 사실이야. 근데 우리가 봤을 땐 순자와 현숙에 대해서는 분명히 선이 그어져 있거든. 그러니까 실은 이 장면을 보면서도 영수가 원래 저렇게 유혹적인 말을 하는 사람인가? 1대1일 때? 그래서 순자랑 데이트를 봐야 된다라고 했는데 순자랑 데이트를 보니 영수가 그 정도는 아니었어. 그래서 뭐 영호한테 너 내일 나 선택해 이렇게 영호한테 말씀해 드려도 되고 빨리 알아보고 와라.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여유를 부리고 있는 건 실은 나는 너에 대해서 확실하니까 너도 나한테 좀 확신을 보일 수 있어 주면 좋지 않겠냐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이 시점에서의 영수님 머릿속은 영숙 씨가 1순위든 아니든 영숙이 나를 이제는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어느 정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아요. 단점을 물어보는데 뭐 단점이나 이런 게 뭐 아직은 모르죠. 그러면서 이 얘기 영숙님하고 자기를 얘기를 했다. 영숙은 데이트를 선택하지도 않았는데 얘기를 했네. 좀 내가 불리한가 생각할 법도 하지만 그래도 이제 싸워서 쟁취하겠다. 그리고 영호님도 이제 현숙과 얘기를 하려고 조금 각을 잡죠. 나 왜 육순이를 뽑았냐 이러면서. 그래서 여기서도 현숙 씨가 먼저요 제안을 해요. 그렇게 두 사람의 대화도 시작이 되는데 뭐 현숙님 인기가 있다고 살짝 띄워주고 그리고 또 상대에게 육순위 드립을 치면서 상대가 조금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얘기를 시작을 하죠. 근데 현숙 씨가 영호 씨를 뽑지 않은 이유는 우리는 알고 있죠.
날티 나서야. 날티 나서. 그래서 이제 뭐 압구정에서 많이 볼 것 같은 사람이다라고는 표현을 썼었잖아요. 물론 요즘에 압구정이 어떤 인상인지는 뭐 저도 이제 채팅창에서 보긴 봤었지만 솔직히 잘은 모르겠어. 옛날에 생각하는 그런 뭐 압구정의 뭐 오렌지족 같은 뭐 그런 옛날이라면 이제 그렇게 받아들였을 텐데 뭐 요즘엔 어떨지 모르겠네. 어쨌건 현숙 씨가 첫인상, 영호에 대한 첫인상은 그냥 뭐 여행 다니기, 놀러 다니기 좋아하고 뭐 그런 인상으로 받은 거지. 그래서 나랑 좀 다른 사람인 것 같다. 그러면서 두 사람은 서로가 어느 정도 비슷한 부분이 있잖아요. 자기소개 때 느꼈잖아. 그래서 영호 씨가 솔직하게 제일 이쁘다. 여기서도 꽃을 준비해 온 게 그래서 잘못이라니까. 꽃을 준비해 온 것까진 좋아. 그거를 캐리어를 끌고 올 때 줬던 게 문제인 거지. 정숙이나 본인이나 괜히 불필요하게 그 의리를 지켜야 되는 상황이 돼버렸잖아. 차라리 처음에 선택을 못 받더라도 그 나중에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줬으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그래서 저분이랑 한번 대화해 보고 싶다. 그런데 이제 6순위 선택으로 왔었는데 어쨌건 현숙은 대화를 하면서도 좀 사라졌고 옆에 앉은 게 또 득이 된 거죠. 현숙 씨가 영수와 그냥 잘 될 수도 있고 지금 영호가 잘 될 수도 있는 어쨌건 기로에 서 있죠. 현숙은. 영호는 지금 현숙 아니면 없는 것 같아. 영호 씨는 현숙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멋진 여성이라고 생각해서 그리고 특히나 영수 씨는 어떤 지금 사람을 점수로 지금 어느 정도 점수화 시켰을 거란 말이에요. 머릿속에서. 그래서 지금 현숙이 1등이야. 1순위가 아니라 1등이야. 1등. 그러다 보니까 아마 정숙 씨와 잘 될 가능성은 저는 되게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호는 현숙밖에 없는 상황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고 근데 현숙은 과연 영호일지 영수일지 아니면 다른 누가 들어올지는 모르겠지만 현숙 씨는 어쨌건 지금 1순위는 영수긴 하니까 조금 더 객관적인 평가를 말하는 거를 뜻하긴 했어요. 영호 씨는 아마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을 거야. 내가 뭐 정숙 씨를 먼저 봤고 이 사람에 대해서 마음이 커져가고 있다 이런 분석으로 따지면 1순위는 정숙 씨인데 그렇게 따지면 당신의 1순위 정수. 근데 인간 여성으로서 어떤 멋진 모습 그리고 인간으로서 내가 생각하는 그런 가치들의 점수는 1등 현숙 이렇게 되는 거지. 점수 1등. 어쨌건 그건 뭐 제가 생각하는 거고 영호 씨가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지금 영호 씨는 결과적으로 현숙 이외에 다른 사람을 보는 거는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 음. 자기소개나 이런 것도 뭐 계속 보고 인상 깊게 봤고요. 지금 저렇게 멋있다고 여기고 있단 말이에요. 저 멋있다고 여기는 게 이제 1등인 거지. 뭐 영호 씨가 영자 씨에게 어떤 뭐 큰 매력을 느끼진 않을 테니까. 근데 영호 씨는 또 그 앞에서는 또 잘 맞춰주는 사람이 있다 보니까 뭐 영자 씨가 오해를 근데 또 영자 씨가 오해를 할까 그런 걸로. 그래서 어쨌건 일에 대한 욕심과 높은 자부심 그게 멋있었다. 본인도 추구하는 거니까 내가 추구하는 삶을 벌써 걷고 있는 사람인 거지. 그래서 기회 되면 데이트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이제 알겠습니다 하고 일어나려고 하는데 영호님이 안 보내드릴 건데 하면서 더 얘기하자 그래. 근데 물론 뭐 더 얘기한지 모르겠어. 그래서 정숙님에다가 현숙님 생활 패턴 이런 게 좀 좋아하는 패턴이었다. 현재는 정숙과 현숙을 알아보고 싶은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런 상황이라면 뭐 정숙 씨가 현숙 씨를 이기긴 힘들지. 근데 이제 현숙 씨가 영호 씨를 안 본다면 뭐 영호 씨가 정숙 씨랑 뭐 정숙 씨를 선택할 수도 있겠지만 선택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왜냐면 영호 씨는 뭐 차선으로 굳이 정숙 선택할까? 그렇진 않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 순자 영수의 대화. 순자님 왔을 때 짜장면 안 먹겠다. 그래서 되게 이제 고마웠다. 라는 얘기로 먼저 시작을 하지만 지금 살짝 머뭇거리면서 하려는 이야기가 나이 얘기야. 나이로 이미 빌드업을 해놨거든. 나이로 거절의 빌드업은 이미 해놨고 그러면서 이제 동안이라고만 생각했지만 실제로 진짜 어리더라. 지금 8살 아까 8살까지 사귀어봤다고 했지만 실제로 이제 순자는 또 9살이죠. 물론 뭐 8살을 사귀어봤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건 순자와 나이 차이보단 좀 덜 차이 나는 사람을 하나를 선택해서 말했을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사실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왔다 갔다 해. 그러니까 순자가 나쁘다라고까지는 아니어도 순자는 지금 뭐 현숙이나 영숙에 비해서 순위가 좀 많이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더 명확하게 얘기를 해줬어도 좋긴 했을 텐데 그냥 왔다 갔다 해 정도로 지금 돌려서 거절을 하고 있죠. 순자가 저는 좋아하면 일단 나이는 안 보는 것 같다. 나이든 거리든. 근데 영수가 여기서 지금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고 그게 난 좀 조급하다. 그래서 내가 바로 나이가 있다 보니까 바로 이제 결혼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순자는 좀 연애도 하고 그래야 될 나이 아니냐. 그래서 나는 지금 이제 빨리 결혼을 해야 되는 입장이라
뭐 연애하다 헤어질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실은 그거는 뭐 순자 입장에서 이게 핑계처럼 들릴 수밖에 없는 게 왜냐면 순자도 지금 결혼하러 왔거든. 내가 어리지만 결혼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나는 솔로를 출연했다고 자기소개서도 말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절의 명분을 대야 되고 그 거절의 명분이 이 전기수로 따지면 뭐가 있었어? 순자 씨가 덱철 씨에게 쌍꺼풀 얘기를 했죠. 순자 씨가 영철 씨에게 쌍꺼풀 핑계를 댔단 말이야. 바꿀 수 없는 어떤 것. 하지만 누군가한테는 그게 장점으로 보일 수도 있는 것. 그걸로 명분을 해가지고 거절을 했을 때 상대가 납득할 가능성이 높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도 순자님이 그 말에 이제 거절인 걸 알고 좀 상처를 받았어. 상처를 받아가지고 저도 저를 쳐다보지 않으면 시간 아까워서 뭐 관심 안 주는데 내가 뭘 한다고 해서 뭐 쉽지 않다. 나는 그런 스타일 아니다. 여기서는 순자가 상처를 받으면서 됐어. 나도 네가 아니야? 그럼 나도 아니야. 꺼져. 이렇게 됐단 말이야. 근데 순자가 이렇게 해놓고 이 뒤에 영철 씨가 나 영철인데 그러면서 그거 한번 하잖아요. 순자가 시키는 거 하잖아. 그때 다시 에너지를 받아서 영수에게 다시 시작해. 순자가 여기서는 영수한테 상처를 받아서 됐어. 나도 아니야. 이렇게 해서 지금 상처를 받은 거를 지금 약간 수동 공격처럼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뒤에서 영철한테 에너지를 받은 거를 영철한테 쓰지 않고 그걸 가지고 다시 영수에게 해보자 으쌰으쌰 이렇게 됐어. 근데 영철 씨가 이제 그것까진 이제 모르죠. 그러니까 이제 맥락은 그런 거야. 순자가 여기에서 굉장히 이제 심리적으로 타격도 받고 좀 좌절을 하긴 했지. 근데 이제 영철의 이제 나 영철인데로 충전을 해가지고 다시 이제 영수에게 다시 해보겠다 이렇게 이제 의욕을 가지죠. 영철 배터리설이 이제 나오는군요. 영철이 순자를 충전시켜줬지. 영수 입장 이해가 돼요. 그래서 뭐 영수님은 또래를 만나고 싶은 거죠. 이 질문은 뭐야? 네가 그렇게 또래 만나고 싶다면 뭐 나도 됐어. 지금 순자는 지금 벌써 맘 상처 받았단 말이야. 여기서는 맘 상처 받아가지고 발 뺄 생각으로 됐어. 그러면 너가 나 싫으면 나도 그냥 됐어. 꺼져. 지금 그게 나오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영수 씨가 좋고 그러다 보니까 한 이 정도로 선 긋는 확신을 하려고 하는 거지. 그래서 뭐 그거 알죠? 간접적인 까임? 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더 흥미를 느끼는가? 근데 이제 뭐 그냥 순자님이 저를 까는 걸로 보일걸요? 이렇게 하면서 서로 우는 척하는 울기 대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등장하는 게 이제 옥수님. 이게 옥수님이 여러모로 조금 영식님을 힘들게 하는데 영식님이 아직까지는 옥수님에 대해서 어떤 불편함을 대놓고 드러내지는 않고 있거든요. 근데 어떤 그런 프레임에 갇히는 게 싫다는 말은 분명히 첫날 저녁에 했어. 그런 걸 보면 옥수님의 그런 부분들을 무조건적으로 환영하고만 있는 것 같진 않아. 여기서도 막 영식 어딨어? 나 영식 지키러 가야 돼. 막 영식 이러면서 달려간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두 사람이 뭔가 썸을 타거나 아니면 소개팅을 같이 했다가 오거나 뭐 아니면 학교에서 뭐 이 두 사람이 따로 데이트를 서로 한 정도 사이다면 몰라도 이게 지금 솔로 나라에서 누구와 연결돼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되는 게 좀 과한 면은 있지. 네 명이 영수를 아직 택한 거는 아니고 아직은 3명이라고 할까? 정숙님이 아직은 영호님이 1순위지만 그래도 2순위로 영수님을 생각하고 있는 거니까. 근데 이제 영식님이 벌써 해명해. 아, 나 인터뷰한 거 온 거예요. 도망 다닌 거 아니에요. 혼자 다닌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한 거지. 그러면서 이제 둘이 산책을 하는. 그러니까 여기에서 옥수님의 어떤 불안이나 저런 감정적인 부분을 잘 해소시켜주고, 그리고 옥수님의 장점만 보고 갈 수 있으면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영식님이 그러기에는 지금 나이가 조금 애매해. 그리고 이번 기수가 조금 재미없어진 이유에는 영식님의 활약이 좀 없기 때문이기도 하거든요. 영식님이 조금 직업적으로 선호가 조금 안 될 수 있는 직업인 건 사실이지. 그러니까 멋있는 직업이지만 배우자로서 직업으로는 좀 선호하지 않는 사람들이 꽤 있잖아요. 뭐 그런 물론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 사람이 주는 그런 외적인 매력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지금 다른 출연자들이랑 비교했을 때 분명히 우위에 있단 말이야. 근데 영식님의 성격 자체가 그렇게 막 그 나대는 성격이 아니기도 하고 지금 옥수님과 이렇게 관계가 프레임이 짜지면서 활약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 판을 흔들 수 있는 영식 씨가 뭐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런 게 안타까운 부분이죠. 그렇게 공공연한 커플이 된. 이게 뭐
누가 원한 공공연한 커플인가? 물론 뭐 옥수님이 원한 거지. 영식님도 옥수님을 좋게 봤지. 근데 뭐 벌써 이렇게 되기에는 조금 뭐 너무 성급하다는 생각은 들 수 있겠죠. 영식님 입장에선. 제가 영식님을 원픽으로, 아니 원픽인 거랑 공공연한 애인하고는 다른 개념인데, 그러니까 원픽이라는 건 투픽, 쓰리픽도 있어도 되잖아. 근데 벌써 원픽이라고 본인도 하면서 투픽이 있는 걸 인정하지 못하잖아. 그래서 원픽이라는 걸 공식해서, 그러니까 뭐 한 명만 있다는 거지. 한 명만, 나는 한 명만 골랐다는 걸 얘기하는 거지. 그쵸? 그래서 그걸 자기소개해서 얘기하는 바람에 갑자기 슈퍼데이트 했는데 다른 사람과 나가? 그러면 난 멘탈 나가. 네가 나를 두고 다른 사람을 골라? 그러면 나 미쳐버리는 거야. 나 미쳐버리는 걸 보고 싶으면 그렇게 해. 라고 들릴 것 같아. 그래서 다른 분이랑 밥 먹으러 갑자기가 그 느낌이다. 그래서 이제 이게 버려지는 거를 너무 두려워하는 것 같아. 버려지는 것, 그리고 그런 한 번 내 감정이 외면받는 것, 공감받지 못하는 것, 이제 이런 것들이 너무 옥수님을 지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성적이고 예술적인 뭐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럴 수는 있는데 현실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좀 버거워할 수 있지. 그래서 나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 영식 씨가 자기 마음은 크게 흔들리지 않을 것 같다라는 말이 지금 옥순을 위로하기 위한 말일까? 극복하려면 이성적으로 생각하려고 애를 써야지. 여기서 옥순 씨가 이제 막 운명을 얘기하거든. 우리 채널에서도 저 운명적인 만남에 대한 환상이 연애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들, 그런 것들을 연구 결과들이나 이런 걸로 해가지고 강의 저번에 올렸었던 것도 있는데, 어떤 운명적인 사랑을 꿈꾸는 사람들은 상대의 사소한 단점, 뭔가 이 사람이 나를 사소하게 서운하게 하거나 아니면 어떤 사소한 균열들을 견디질 못하고 금방 헤어져 버리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금사빠가 돼버리는 거지. 금방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금방 빠졌다가 운명이 아니라고 했다가 금방 나오고, 그런 게 이제 반복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여기서도 옥순 옆자리에 앉아 있었잖아요. 영식 씨가. 그러면서 이제 직접 입에다 넣어주기까지 했고, 그게 이제 옥순 씨는 이런 게 다 운명이라고 생각하면서 말을 하는데, 영식 씨는 그 운명 아니고 내가 일부러 넣어준 거예요. 내가 어쨌건 옥순 씨 지금 제일 좋아하는 것도 맞고, 그리고 어떤 운명까지는 아니지만, 운명이란 건 나는 뭐 인정하진 않지만 내가 내 선택에 의해서 일부러 넣어준 거다. 의미를 부여하진 않은 게 좋고, 이제 그런 이게 약간 양가적인 마음이죠, 지금 영식 씨도. 너무 운명이라는 의미를 부여하는데, 그래도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마음이 있는 건 사실을 가장 뭐 외적으로도 아름답고 내가 좀 좋게 보는 건 사실이니까, 이게 그러니까 일부러 넣어줬다는 게 이제 그 두 가지. 그래서 이제 거기를 홀로 굽고 있을 때 뭐 제가 간 거예요, 일부러. 그러니까 또 상대가 일부러라고 하니까 그 일부러라는 말에 이제 또 공감이 돼서 나도 이제 일부러라고는 하는데, 저게 이제 일부러라는 건 결국 운명이 아니잖아. 다가와 준 게 이제 고마워서. 내가 이렇게 빨리 정해줄 줄 몰랐어. 영식도 내려놨죠. 첫날만 해도 어떤 프레임에 갇히는 게 싫다고 해놓고 둘째 날 저녁이 되니까 그냥 빨리 정해졌다. 나는 이번 기수에 나는 틀렸어. 다들 먼저 가. 이렇게 조금 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중적인 뜻까지는 아니어도 어쨌건 그런 생각을 하고 말한 것 같아. 지금 영식 씨는 내가 일부러 한 거야, 일부러. 운명이라고 의미 부여까지는 안 했으면 좋겠어라고. 만약 두 사람이서 사귄 지 오래된 연인이었다면 또 의미 부여 좀 하지만 내가 일부러 넣어준 거잖아. 먼저들 가라. 이렇게 빨리 정해질 줄 몰랐어. 이게 싫다고 말했거든요, 전날만 해도.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영식은 어느 정도 되게 뭔가 쉽지 않겠다. 그냥 여기까지겠구나. 내가 어쨌건 옥순을 알아보려는 나의 선택도 있었으니까. 그렇게 이제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실제로 다른 사람들은 이제 비행기 타고 가고 있는 거지. 그때 이제 고동영철. 여기서 50분을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50. 그래서 서로 밀어주기. 약간 영숙 씨의 회피적인 부분이 있는데, 영숙님은 지금 영수와 순자가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서 영수와 얘기를 하고 싶은 그런 마음에 혼자 기다리기는 민망하고, 이런 변화에 대해서 조금 힘든 상황이니까 의기투합이 되죠. 그러면서 구치제거제 가지고 올게요라고 하지만 이제 자기가 이제 좀 준비를 하고 싶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확실히 영숙님은 어떤 표현이나 이런 거는 되게 노력을 많이 하는 사람 같아요. 남을 배려하는 것 자체가 몸에 막 밴 성격적으로 이제 그런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 좀 뚝딱될 때가 있지. 그러면서 솔직하게 가는 거지, 인생 뭐 있어? 라는 것도 이제 좀 용기를 내자. 용기를 내자. 영숙. 약간 이런 느낌이지. 이런 시도를 지금 처음 해본 거니까. 얘기를 왜 저렇게 오래 했는데, 이게 벌써 50분이나 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뒤에 자막으로 나오는데,
스트레인저에 나와 쿠션, 립스틱, 헤어 퍼퓸. 뭐 잠깐 갔다 올게요 했지만 상당히 오래 걸렸겠네. 이러다가 순자랑 영수 대화 끝나고 영수 들어가 버리면 어떡하려고. 아, 그래도 영철이라면 의리를 지켜서 영수님한테 잠깐 기다려주세요라고 말할 줄 알았나? 가혹한 낯설 세계를 잘 모르는 것 같군요. 영철님은 기다리고 있죠. 영철님이 정숙님하고도 조금 얘기를 해보면 좋을 텐데. 정숙님도 지금 좀 어쨌건 굉장히 결혼을 할 사람을 빨리 찾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어쨌건 결혼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고, 3개월 안에 결혼도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처럼. 그래서 영철님이 이제 오지여행이라는 거에 좀 꽂혀가지고 좀 배제를 했을 수도 있는데, 영철님이 뭐 결혼하고도 그런 데 다니겠다라고 한 건 아니니까. 그래도 한번 좀 만나보면 좋을 텐데, 영숙 종종 이상한 행동들 할 때가 있던데 저 때도 잠깐 다녀오겠다고 하더니 이 중에는 일부러 늦게 다녀왔다고. 약간 좀 그런 게 있죠. 좀 충동적으로 말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사실은 일부러 늦게 왔다기보다는 이제 좀 거기 올라가가지고 구강 구취제만 가져올 것처럼 말을 했다가 이제 가가지고 이제 자기 단장을 하고 왔잖아요. 이제 그게 늦게 온 게 미안하니까 아직도 있네, 일부러 늦게 왔는데 아직도 있네, 약간 그런 말을 했겠죠. 근데 저런 말들이 조금 영숙님이 괜히 점수를 잃는 말이 돼, 실은. 저기서도 그래도 조금 꽃단장 하느라고 좀 늦었어요, 뭐 그렇게 말해도 되잖아, 실은. 그래서 괜히 긁어부스럼을 하지. 그러니까 괜히 한마디를 더 얹어가지고 나름의 배려라고 생각하고 하는 말도 섞여 있을 텐데, 그러니까 여기서도 예민한 사람 같은 경우는 영숙님이 지금 앞뒤가 다르게 말하네라고 느껴버리는 거야. 그래서 저쪽에 이제 기다리는 사람이 인지를 아마 못했을 거예요. 굉장히 길게 얘기하긴 했죠. 영수 씨와 대화하는 게 재밌나 봐. 그리고 순자 씨가 어쨌건 이 대화의 가장 중요한 맥락은 순자를 거절하는 건데, 그 거절하는 거를 뭐 50분 동안 순자 씨가 뭐 16 상철님도 아니고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하면서 그래서 나를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말겠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50분간 이렇게 대화가 흘러갔다는 거는 지금 순자 씨 입장에서는 영수와 대화가 참 자연스럽고 시간 가는 줄 모르겠다라고 느끼게 할 만한 여지가 있었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끝났다. 영철 빨리 먼저 가서 나 있다고 좀 얘기 좀 해줘. 눈빛으로 지시. 근데 너무 피곤하겠는데 이것도 지금 살짝 두려운 마음이지. 근데 가야지 뭐. 가려는 사람들은 이제 붙잡아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영철과 순자의 대화가 시작이 됩니다. 순자는 영철의 원픽을 물었고 원픽이 순자였다. 순자는 그 말을 믿지 않아. 약간 일본인인 줄 알았어. 에? 약간 그 뒤로 왠지 일본 말이 붙어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놀라는 모습을 보여주죠. 이제 와서? 그러니까 처음엔 나 실컷 선택 안 했다가 이제 와서? 근데 영철님은 순자 씨를 계속 언급하긴 했었어. 그리고 자기소개 때 이후로 특히 더 그랬었고. 근데 뭘 이제 와서야 고작 이틀밖에 안 됐는데. 그러면서 나는 말이 재밌는 사람이 좋다. 리액션 이런 걸 좋다. 그러니까 영철 씨가 말도 재밌게 하고 이렇게 막 열정 넘치는 그런 내면을 가진 사람인 것 같은데 약간 표정이 좀 그런 인상을 주질 않아. 그래서 영철 씨의 인상을 보고 다가가면 가벼움에 한 발짝 물러서는 거고, 뭔가 말이 재밌게 좀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을 원하는 사람은 영철 씨의 외모를 보고 편견을 가져서 안 다가가고, 그런 일이 좀 벌어질 것 같아. 그 내용물하고 포장지가 달라서 분명히 그 포장지도 나름대로 굉장히 그 자기 시장이 있을 포장지고 내면도 자기 시장이 있는 내면인데 그게 매칭이 안 되니까 둘 다 약간 사기당하는 느낌이. 포장지를 보고 샀는데 깠더니 다른 물건이 있는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죠. 그게 좀 안타까워. 청소기인 줄 알고 딱 샀는데 건조기가 들었어. 그러면 좀 약간 짜증날 거 아니에요? 아저씨 건조기 2개 필요 없는데 약간 이런 느낌이란 말이야. 그래서 조금 영철 씨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다른 출연자들하고 좀 캐릭터가 겹치는 안 좋은 건 있는데 기본적으로 영철 씨의 가장 문제는 그건 것 같아요. 제가 보면서 영철 씨가 왜 이렇게 인상이 나쁜 사람도 아니고 실은 여러 가지 취향도 가지면서 말했을 때 아는 것도 좀 많고 영자 씨가 원하는 그런 해박한 그런 게 있어서 감동을 주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왜 저렇게 인기가 없을까 생각해보면 그 포장지와 내면의 갭이 너무 커서 일어난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포장지랑 내용이 달라서 반전 매력이면 되는데 애초에 기대한 게 아니면 그러면 뭐랄까 사기당한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포장지랑 내용이 이렇게 다르다라고 하는 거는 뭔가 이 사람이 이런 장점이 있는 줄 알았는데 이런 장점이 있다 이건데 이건 아예 계열이 다른 사람을 보여주는 거니까 약간 딱 무게감 있게 자기 중심 잡으면서 성실한 사람일 줄 알았는데 오지 여행을 다니고 있어. 이제 그러면 벌써 거기에서부터 뭔가 오지 여행을 다닐 것 같은 사람을 추구하면서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사람, 뭔가 같이 얘기했을 때 어떤 사고의 편견이 없이 재밌게 다양한 경험을 즐기는 사람을 원하는 사람은 당장 영철님을 봤을 때 그럴 거라고 예상은 못 한다는 거지. 그런 면에서 영철 씨가 분명히 그 독특한 매력을 가진 사람이고 외모적으로도 분명히 자기 시장이 확실하게 있는 사람인데 그런 부분에서 영철 씨는 방향성을 조금 더 자기 표정 관리를 더 일단 잘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첫인상부터
조금 먹고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 자꾸 웃고 사람들 보면서 웃고 조금이라도 말도 처음부터 조금 걸고 그런 부분들 이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원래는 그런 사람이잖아. 사람들이랑 이게 친하고 말도 잘하고 막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는 것도 많고 약간 그 첫인상 관리가 조금 잘 안 되는 느낌이 있어. 그래서 영철 씨는 어쨌건 순자 씨에게 슈퍼데이트권을 써보고 싶다. 근데 이제 순자 씨는 소름 닭살 돋았어. 여기서 그래요 좋아요 아니야 소름 반응이 뭐 이래 싫어요도 아니고 좋아요도 아니고 소름이다. 뭐 긍정적인 의미에서 소름이라고 전해지길 바래서 하는 말이었겠지만 저런 부분들이 약간 순자 씨의 그런 개그 스타일은 좀 공격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좀 있죠. 영철 씨는 그런 거를 왜곡해서 듣지 않고 기대해라 좋게 해석을 한 거죠. 그러면서 여기서 당당하게 순자를 향해 외치는 근데 순자 씨가 거기에서 그런 농담을 해요. 막 이렇게 뭐 나 영철인데 그렇게 그럼 여기서 한번 해보는 거 어떠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영철은 또 그걸 해. 그러니까 순자 씨도 아마 진짜 할지는 몰랐을 거야. 근데 그거를 말리진 않았거든. 그리고 영철이 여기에서 나 영철인데 그러니까 순자 씨는 나를 위해서 저렇게 소리쳐주는 영철을 통해서 자존감이 다시 올라가잖아요. 에너지도 넘치잖아. 그러면 어떻게 돼? 아까 영수랑 얘기하면서 간접 까임을 받았잖아요. 간접 까임 받고 영수에게 간접 까임 받고 영철에게 나 영철인데 하면서 에너지를 얻는 그 응원 뭐 일종의 반 고백인 거지. 솔로 나라야 특유의 그런 걸 하면서 다시 자존감도 올라가고 힐링이 됐어. 그리고 순자는 다시 이렇게 영철에게 얻은 에너지로 영수에게 마음을 다집니다. 아까 영수랑 대화할 때 순자가 살짝 수동 공격 나왔었거든. 나도 뭐 그렇게 나 안 좋다는 사람한테 계속 뭐 접근하기 싫어요. 약간 이런 식으로 말하고 그냥 선 긋는 것처럼 말했었거든. 왜냐면 더 이상 노력을 들일 생각의 에너지가 남지 않았었단 말이야. 자존감도 내려가니까 더 상처받기 싫고. 근데 여기에서 영철에게 자존감이 올라갔잖아. 그 힘으로 영수에게 다시 그렇게 이제 영철은 하지만 이제 그런 걸 모르고 고독 정식은 없다라고 순자를 위한 열정 어린 외침을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어쨌건 순자는 이 영철의 외침 자체로는 굉장히 감동적이었을 거예요. 이 사람 대단하다. 이 사람 그 자신감도 넘치고 대단하다. 하지만 저 에너지를 쓰는 곳은 영철은 아니죠. 그래서 표현을 안 했던 사람이 이렇게 훅 들어오니까 뭐 한편으로는 좋기도 하고 영철의 나 여기 있어요를 지금 저녁에 처음 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뭐 이 사람이 좋다 나쁘다를 생각하기는 좀 힘들겠지. 그건 싫은데 그런데 일단 영수님부터 처리하고 아까는 영수님이랑 대화할 때는 영수 아웃이었거든. 뭐 나이 때문에 깠어? 간접적으로 깐 거야? 그럼 나도 됐어. 나도 그렇게 시간 낭비하기 싫어요. 그래서 영수님이 그래요 그쵸 이렇게 하면서 끝났거든. 순자는 순자대로 그게 약간의 수동 공격이 들어가면서 끝났었어요. 나 불안한 거 싫어. 나도 너 싫어. 이렇게 하면서 끝났다가 나 영철인데. 그래서 다시 영수님부터 처리하는 에너지를 다시 얻었죠. 제가 포기했는데 다른 사람이 그걸 또 잡아가면 뭐 신경 쓸 것 같아. 짜증날 것 같다. 영철과 순자가 과연 기회가 있을까라는 거는 이제 좀 봐야죠. 근데 순자 씨가 아직까지는 뭐 영수 에너지를 지금 쓰고 있으니까 영철이랑 같이 대화도 해보고 이렇게 데이트 기회가 생기면 순자 씨와 영철 씨의 대화가 뭐 나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또 봐야죠. 이번 방송을 계기로 짝을 다시 찾아보게 하는 거, 그건 진짜 큰 그림이다. 근데 어쨌건 순자는 지금 나이 때문에 거리면 인정하겠는데 내가 늦게 태어난 거 바꿀 수 없는 것 원래 상대가 바꿀 수 없는 호불호의 영역을 가지고 거절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그게 이제 상대 입장에서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그걸로 상처받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나이라던가 근데 상대가 나이가 많아버리면 그게 이제 호불호 영역이 아니니까 그거는 뭐 나이가 많은 거는 우리가 이제 한 살 한 살 먹어갈 때는 몸도 약해지고 이러니까 뭐 그거를 호불호 영역은 아니지만 뭐 어려서라는 거는 호불호 영역일 수 있죠. 그리고 뭐 쌍꺼풀 이런 걸로 했었잖아요. 순자 씨가 원래 그거를 캐치를 못했을까 싶긴 한데 그거를 뭐 말을 고지고대로 믿고 싶겠지. 나이 때문이 아닐 가능성이 높죠. 나이는 그냥 핑계일 가능성이 높지. 왜냐면 그 처음부터 영숙, 현숙 두 사람이 몸에 들어왔었으니까. 그리고 영숙과 영수도 대화가 시작이 되죠. 오늘 선택 때 영수가 아닌 상철. 영수는 내가 6명 발언을 해가지고 영숙이 나한테 안 왔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거는 영수가 영숙을 나쁘게 보지 않는 그런 부분이죠. 왜냐면 이 사람이 그냥 뭐 나와의 만남을 피했다. 이렇게 왜곡해서 듣진 본 건 아니니까. 그래서 사실 영숙이 와주길 바랬고 지금 1순위였죠. 그래서 6명 얘기한 거에 대해서 좀 해명을 하려고 했다. 그것도 자기도 아마 아차했을 거야. 근데 영수는 첫 번째 자기소개기도 했었고 준비를 안 하기도 했었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대충 대답이 나갔지. 대충 나간 이유는 누구도 선택하지 않았다. 여러분들 다 아름답습니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뭐 그것 때문 아니다. 그건 잊어버려도 된다. 근데 이건 오해지. 영숙은 6명 발언 같은 거 솔직히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있죠. 여자 출연자들끼리 뒷담화를 잠깐 하긴 했지만 이제 영수는 이제 그것 때문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근데 자기는 이제 복합적인 감정으로
상철님을 선택했다. 이런 말들이 이게 상당히 오해하기가 쉬운 말들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저건 뭐냐고 물어보겠지. 복합적인 감정이 뭐냐. 저기서도 그냥 솔직히 말하면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영숙 씨가 지금까지 제작진에게도 상철에게도 여자 출연자에게도 다 솔직하게 말하지 못했잖아요. 근데 이제 어쨌건 나는 여전히 영수님이다. 저는 대화를 많이 해보고 싶고 영수님에 대해서 알아가 보고 싶은데 어느 정도 대화 비율은 오묘하게 정해질 것 같은 거예요. 이게 말을 참 뭐랄까 좀 돌려서 얘기를 하는데 말 자체는 그거죠. 어쨌건 사람이 많으면 내가 대화할 수 있는 지분이 줄어든다. 그 지분이 오묘하게 정해진다는 게 어쨌건 3분의 1 정도로. 그래서 어쨌건 3대1 데이트를 하면 3분의 1만큼만 알아갈 수 있으니. 근데 3대1 데이트라는 걸 처음에 몰랐잖아.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는 전략이었는데 이렇게 되면 지금까지 제작진하고 한 인터뷰, 상철에게 했던 말들이 싹 진실이 아니라는 걸 시청자 입장에서는 역시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되는 거긴 하지. 그러니까 영수에게는 어쨌건 자기 진실을 말했다는 거는 오케이 좋은 건데 우리 시청자 입장에서는 영숙이가 역시나 우리의 예상대로 그 상철에게도 제작진에게도 솔직하진 않았구나. 근데 제작진이 이 장면을 편집을 하면서 영숙 역시 인터뷰에서 지금 그냥 막 아무 말 대잔치했네 이런 생각을 하니까 자막에서 자꾸 영숙 씨를 그렇게 저격하는 자막들이 자꾸 붙는 것 같아. 어쨌건 오해가 풀렸죠. 각자 가지고 있던 오해. 그러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1대1이 아니라 다대일을 다대일보다는 1대1을 선택할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그러니까 다대일이 아닌 1대1을 선택했다기보다는 다대일이 싫어서 그냥 아무 데로나 도망가 버린 상황처럼 됐으니까 그게 영숙 씨에게 별로 좋을 게 없는 선택이었다는 거지. 어쨌건 영숙 씨는 여전히 영수님이다. 영숙 씨가 구취제 가지러 갔을 때 솔직하게 해보자. 본인도 이제 뭐 있어? 이러면서 나도 좀 솔직하게 임해보자라고 스스로도 좀 각오를 다진 것 같아. 그러니까 처음에는 여자 출연자들에게 잘 보이고 막 슬리퍼 돌리고 제작진 앞에서 카메라 앞에서 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좀 그런 걸 신경 썼는데 이게 이제 영수에게 내 마음이 커지니까 나도 그냥 솔직하게 임하자라고 스스로도 좀 각오를 다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영숙 씨도 어떻게 보면 그 자기의 감정에 솔직해져 보는 경험을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상철 씨가 이제 뭐 불쌍하게 된 거죠. 상철 씨가 이제 차라리 그 혼자 짜장면 먹고 그냥 다시 영철 씨랑 의기투합해가지고 누구든 좀 마음에 드는 사람이랑 대화도 해보고 이렇게 시작이 됐으면 또 모르는데 상철 씨는 영숙 씨랑 데이트를 하고 와서 영숙 씨가 상철에 대한 또 얘기를 그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상철 씨는 영철 씨보다 평판이 더 나빠져 버렸어. 더 뭐랄까 나빠졌다기보다는 좀 가치가 낮아져 버렸다고 할까? 근데 물론 뭐 또 어떤 반전이 있을지 모르죠. 그러니까 어쨌건 상철 씨 입장에서는 영숙 씨와의 데이트가 짜장 대신 대게를 먹었다라는 정도의 메리트가 있는 거지. 상철 씨 입장에서는 조금 손해를 본 거죠. 그런데 영숙 씨는 어쨌건 내가 영숙 씨와 데이트를 좀 해보고 싶다라는 거 나랑 오늘 같이 데이트했던 사람들 다 안다. 인터뷰에서 영숙님 선택한 거 다 안다. 그런 것도 아니야. 그런 것도 다 솔직하게 얘기했냐. 이제. 근데 영숙님도 아무래도 뭐 일반인이다 보니까 오디오로 모든 게 따지고 내가 여기에서 말들이 좀 앞뒤가 다른 그런 것들이 다 편집돼서 남는다는 거를 좀 이렇게 머리로는 알아도 이렇게 순간순간 뭐 자기의 행동을 합리화하다 보면 그런 것들을 잊고 그 순간을 합리화하기가 좀 더 우선될 수가 있죠. 좀 아무래도 일반인이다 보니까 우리도 그때그때 모면하기 위해서 그냥 그 상황에 맞는 합리화를 하기도 하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 근데 이제 그게 지금 다 이렇게 박제가 되다 보니까 굉장히 부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영숙 씨는 어쨌건 영숙님이 좋다. 그러면서 여기서 영수 씨가 그 아까 현숙 씨한테는 딩크에 대한 문제를 얘기했고 여기 영숙 씨한테는 지금 장거리 얘기를 해요. 영수 씨도 굉장히 꼼꼼하게 따지고 있는 거지. 뭐 그만큼 진지하게 이 프로에 나왔다고도 볼 수 있고. 근데 장거리 연애는 난 못한다. 그리고 나는 옮길 방법도 없다.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영숙 씨가 조금 고민하고 저희가 경기도나 서울 쪽에 내가 들어갈 수 있는 업무 포지션 하고 한 박자 쉬고 많아서라고 하거든요. 뭐 실제로 많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게 너무 즉답을 하는 거는 오히려 약간 신뢰가 안 간다고 해야 되나? 근데 뭐 진짜겠지. 이런 은행 업무 같은 거는 그렇게 한다면 할 수 있겠지. 그래서 결혼 예정이거나 하면 거의 수도권 발령을 내준다. 그래서 일단 결혼을 전제로 결혼 날짜가 잡히면 옮길 수 있는, 결혼하고 나서는 옮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이제 연애를 할 때는 이제 좀 힘든겠지. 그러면 그러니까 결혼을 전제로 연애를 만약 만난다면 결혼을 전제로 연애를 하되 뭐 가끔 보는 그런 식으로 연애를 하면서 신뢰를 쌓아가다가 결혼 날짜가 잡히면 그때 이제 영숙 씨는 이제 이동을 하는 아마 이제 그런 식으로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확실히 영숙 씨는 그 한번 꽂히니까 뭐 없네요.
대구은행이 수도권에 없던데? 아, 수도권에 대구은행이 없어요? 결혼을 말하는 거 보고 깜놀했어. 그러니까 저게 데이트나 연애를 할 때 장거리 연애를 해야 되니까 수도권에 없으면 뭐가 있는 거지? 근데 영숙 씨는 지금 뭐 대구은행이 아닌 다른 데로 이직할 생각까지도 하고 있는 건가? 그래서 영수님은 그냥 판교에 계시면 됩니다. 저는 이렇게 영숙 씨가 그냥 무조건 온다. 자기 일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걸까? 뭔가 이직을 하거나 뭔가 업무를 서울로 옮길 수 있는 딱 그 계획이 있는 사람도 저렇게 말할 수 있고, 결혼하면 일을 그만둬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저렇게 어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뭐 영숙님은 그런 건 아니겠죠. 그래서 어쨌건 영수 씨는 영숙 씨의 약속을 잘 믿고 그 의지를 이제 받아들인 거죠. 아, 이렇게까지 이제 의지가 있다. 오케이. 영숙 씨가 이제 용기를 더 내보겠다. 그래서 밤마다 대화를 좀 하면서 가까워지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영수님은 그래서 영숙, 현숙 을 두고 이제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거지. 뭐 굳이 따지자면 영숙이 좀 더 좋기는 한데 뭐 큰 차이는 아니다. 그러니까 누구든 그걸 올라설 수 있는 거지. 근데 처음에 영숙님이 그 1대3 데이트에 갔다면 물론 모르지. 더 어떤 실수를 해가지고 마이너스가 됐을 수는 있겠지만 확실히 현숙님보다 훨씬 더 앞서서 출발했는데 지금 따라잡힌 꼴이 돼버렸어. 뭐 봅시다. 이 삼각관계도 좀 흥미로울 것 같아요. 근데 또 이 삼각관계에 이 셋만 있는 게 아니잖아. 여기 또 영호님까지 끼어 있잖아요. 지금 영호와 현숙. 정숙도 여기 이들의 사각관계에 슬쩍 좀 발을 걸치기 직전이죠. 다음 주에 이거 보니까 영수와 정숙이 또 뭔가 있는 것처럼 나오는데 뭐가 크게 있을까 싶긴 한데 아직 모르죠. 순자는 이제 좀 순위에서 밀려난 상태. 거절도 했고. 그래서 영수는 끝까지 이제 영숙과 현숙 그 사이에서 좀 결정을 하고 싶은 이제 그런 상황이지. 영숙님 지금 밖이 혼돈의 카오스라고 들었거든요. 왜 혼돈의 카오스지? 대체 누구 때문에? 그러면 영수가 있으면 그 혼돈의 카오스에는 영숙도 혼돈의 카오스 안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원래? 본인 때문에 혼돈의 카오스인 거 아닌가 싶긴 한데. 하지만 몰라. 전 모르겠어요. 지금 영숙님은 처음으로 솔직하게 누군가에게 자기 마음을 내민 거나 마찬가지거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홀가분하죠. 그러니까 내가 혼란스럽지 않아서 그런가? 그 가장 혼란함의 중심에는 영수가 있고 상대로 지금 영숙도 있는 거거든. 근데 어쨌건 혼돈의 카오스라는 거에는 본인도 포함되지만 어쨌건 본인의 마음이 홀가분하니까 혼돈의 카오스의 일원이라는 걸 지금 인지를 못하고 있는 걸 수도 있겠지. 영숙 씨는 지금 영수와 대화에서 확신을 얻을 수밖에 없는 게 장거리 문제까지도 얘기를 했잖아. 장거리가 걱정된다고 얘기했잖아. 그러면 장거리가 걱정되는 건 영숙 씨는 결혼까지도 생각을 해버렸어. 아, 결혼할 사람이고 뭔가 연인이 바로 이제 결혼하지. 이 사람과의 미래가 그리는 생각을 했고 나는 거기에 대해서 이 사람에게 가능하다라고 처음으로 이렇게 의뢰 자세로 그렇게 해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안 넘어올 리 없다. 내가 이렇게까지 솔직하게 모든 걸 했는데 이제 탄탄한 관계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겠지. 왜냐면 영숙 씨가 듣기엔 영수 씨가 현숙 과 순자에게 내 얘기를 했다고 그랬거든. 그러면 내가 당연히 원탑이구나. 이 사람이 둘과 데이트를 하긴 했어도 뭐 우리는 밤마다 얘기를 할 거고 이 사람은 나에 대해서 좀 확실히 특별하게 여기는구나. 나도 이 사람에게 뭐 이게 장거리 된다고 이렇게까지 내려놓고 얘기를 했으니 우리야 뭐 어느 정도 이 정도면 어느 정도 마음을 주고받은 거 아닐까? 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영숙 씨는. 그것도 어느 정도 사실이기도 하고. 그래서 나는 그 혼돈에서 빠진 것 같아. 빠진 이유는 나와 영수는 서로 좀 신뢰를 주고받은 그런 사이다. 지금 영수 씨는 백제의 마지막 왕 된 건데 지금 말끔히 정리됐어라고 하는데 본인 마음이 정리된 거지. 실은 영수의 관계가 정리된 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 뒤에서도 아마 아차 싶을 거야. 정숙 씨도 영수 씨와 대화를 하고 싶어 하거든. 영자 씨는 근데 좀 혼돈에서 완전히 빠져 있는 것 같다고 할 수 있죠. 왜냐면 어차피 아무도 광수를 노리지 않거든. 아무도 광수와 대화를 뭐 그냥 뭐 거기 물 좀 줄래요? 뭐 이 정도의 대화는 하겠지. 근데 뭐 저랑 잠깐 나가서 얘기 좀 할까요?의 대상이 광수가 되기는 뭐 굉장히 희박하잖아요. 물론 나중에 뭐 영자와 어떤 일이 틀어지면서 갑자기 어떤 백지 상태가 다들 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으로 봤을 때는 누가 광수한테 말을 걸겠어. 그러니까 광수도 어차피 여기서 벗어나 있고 나도 지금으로서는 광수가 저렇게까지 나한테 충실하게 행동을 하는데 누가 들이대겠나 싶으면 실은 뭐 일단은 완전히 빠져있는 뭐 그런 상황이죠. 영자님이 확실히 좀 체력적인 면에서는 좀 많은 휴식을 필요로 하는 그런 사람이죠.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항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이브 다시 보기 멤버십이 되어 더 많은 영상을 함께 해주세요.